여기 한 회사에서 중국인이 한국 제품을 들고 있고 직원들은 그 제품을 보면서 따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사연의 주인공은 새로 취업한 이 회사에서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 살고 있는 닌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베이징 소재에 있는 명문대학교를 졸업했고 이제 갓 취업에 성공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20대 여성이기도 하죠. 저는 어릴 적부터 꿈을 꿔오던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제품 디자인을 해서 제가 만든 새로운 제품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부터 디자인학과를 지망했고 저의 실력을 알아본 대학교에서 저를 뽑았기에 디자인학과를 졸업할 수 있었는데요. 학과에서도 여러 작품들을 만들면서 좋은 성적을 받았고 학과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죠. 교수님들께서는 저를 중국 내 대기업에 입학시키고 싶어 하셨고 저는 중국인이면 이름을 알만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꽤 큰 화장품 기업이었기 때문에 특히 여자라면 한 번쯤 써봤을 제품을 만드는 곳이죠. 평소 그 화장품 회사의 제품의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그 화장품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니게 되었으니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여자인 친구들은 저에게 화장품을 보내달라며 마구 부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취업에서도 몇 가지의 특혜가 있었어요. 중국의 기업에 취직하려면 성적과 자격증, 좋은 학벌, 그리고 아니라고는 하지만 외모와 집안까지 보고 있거든요. 저의 부모님께서는 부유층이시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었고 부유층의 후손인 저를 푸얼다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국에서는 꽤나 알아주는 지위를 가지고 있죠. 심지어 실력까지 겸비한 팔방미인이니 얼마나 뽑고 싶었겠어요. 꿈에 그리던 회사의 사원증을 목에 건 순간 10년 묵은 체증이 날아가는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제 친구들한테도 저의 취업을 마구 자랑했고 여러 명의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할 정도로 정말 신이 났어요. 저와 가장 친한 친구는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한 리싱야오인데 리싱야오도 저보고 부럽다고 하면서 무척 기뻐해줬죠. 리싱야오도 저처럼 현재 베이징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 마치고 대학교를 가지 못해서 바로 취업했고 단순 사무직이다 보니 일에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사실 리싱야오도 저처럼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어 했고 공부를 꽤나 잘했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고 싶어 했지만 집안이 넉넉하지 못한 탓에 어른 취업을 해야 했죠. 그래도 제가 대신 꿈을 이루어 주어서 기분이 좋다고 해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찡하더라고요. 그런데 취업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매일 출근을 해야 하고 고된 회사 생활에 한숨이 절로 나왔죠. 리싱야오는 저에게 원래 회사가 그런 곳이라며 타이르는 말을 했지만 도저히 쉽게 적응되지가 않았어요. 디자인을 마음껏 하면서 신제품을 출시시키는 일을 할 줄 알았는데 매일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보고서를 써야 하고 서류 정리까지 일을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몇 달 동안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디자인을 한 적이 없었죠. 디자인 팀에서는 왜 디자인을 하지 않고 잡무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신제품 출시를 해야 한다면서 저희 팀에 메일이 오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제대로 된 일을 해보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장님도 저한테 한마디 말씀하셨죠. 맨날 디자인 하고 싶어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겠네. 다른 직원들은 늘 하던 거니까 그대로 하시고 신입한테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 말만 남기시고 팀장님은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사수분들이 저에게 오셨죠. 저희 부서에서는 신입이 오직 저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품을 새로 출시할 것인데 그대로 따라서 디자인해봐. 툴 사용법은 알고 있지? 아니 신제품 출시라고 했는데 이미 택까지 붙어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있었고 그 제품 밑면에는 버젓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왜 이 상품 그대로 도면을 만들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품 참고를 하거나 사이즈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회사에서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배웠고 굳이 툴을 달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여차저차 여기저기에 도움을 받아서 도면을 만들게 되었죠. 제출하고 검토를 받고 나서 저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 보니 저의 도면이 떡하니 화면에 띄어져 있었고, 이번에 새로 출시할 제품이라면서 한국 화장품의 파우더라며 똑같이 만들어서 팔 거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심지어 회의실 책상 위에는 한국 제품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고, 다음에 출시할 제품들이라며 소개하기도 했죠. 저는 회사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에 빠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 제품을 사용한 것이 무언가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대국인 중국에서 모든 제품들을 기획하고 디자인해서 판매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소국인 한국의 제품을 베끼는 신세였다니 충격일 수밖에 없죠. 한국은 중국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후진국인데다가 한국의 국민들은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도 신기하고 그 제품을 베끼고 있는 처지가 무언가 답답했습니다. 우선 저는 저만의 디자인 철학이 담긴 제품을 만들고 싶었고 제가 만든 제품이 세상에 나왔을 때의 뿌듯함을 느끼고 싶었는데 이건 한국의 파우더 케이스가 골드 색상이면 골드 색상, 실버 색상의 원형 디자인이면 그것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일상이니 도저히 창작의 기회를 주지 않았거든요. 이럴 바에는 한국의 회사에 취업해서 적은 월급을 받더라도 만족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죠. 어차피 저희 집은 금전적인 걱정이 없는 집안이고 아빠의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베낄 것이면 일본 제품을 베낀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일본은 그래도 한국보다는 나은 나라라고 생각하니까요. 심지어 한국은 중국의 모든 것들을 베끼는 나라잖아요. 얼마 전에는 중국의 중찬팅을 한국의 윤식당이 베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방송 프로그램까지 베끼는 한국인데 저희까지 그들과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베껴서라도 성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저만의 디자인을 해보았기 때문에 무언가 베끼는 것이 조금 싫었죠. 그런데 저의 사수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모방과 표절에서 나온 물건이야. 여기 스마트폰을 봐봐. 스마트폰 또한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다른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따라 만들었기에 발전이 생긴 거잖아. 나는 솔직히 너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잘 팔리고 있는 물건이 있으면 그걸 베껴서 잘 팔 생각을 해야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면 그건 디자이너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 그렇지만 한국의 물건을 베낀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까지 쫓아올 리도 없고 한국인이 와봐야 대국인 중국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을 테니까. 얼른 베껴서 만들고 내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면 나만의 디자인이 되는 거지. 그렇게 세상을 살면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어. 가장 좋은 창조의 방법은 모방이라고 하잖아. 저는 사수분의 그 말씀을 듣고 무언가 전기를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오직 저만의 제품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팔리지 않는다면 저의 제품은 대중의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저만 쏙 쓰리고 분할 것이 당연하니까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잘 나가는 상품과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 제품의 디자인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원본까지 제 것이 될 수 있잖아요. 또 한국은 소국이고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베껴도 크게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말이 굉장히 맞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설계한 제품은 맞는 것이고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은 맞는 거잖아요. 어차피 한국은 중국의 지방정부 같은 나라이니 중국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 회사 선배들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제품을 출시하자마자 전부 매진이 벌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말았거든요. 회사에서는 디자이너에게도 꽤나 많은 보너스를 주었고 추가로 한국 출장이라는 포상까지 해주더라고요.
돈에 구애받으면서 다니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무언가 제가 큰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어요. 직원들과도 더욱 돈독해진 기분이 들었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과 여행을 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여행지가 한국이라는 것이 조금 아쉬웠어요. 회사에서는 한국에 가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중국에 적용할 것을 알아오라는 명목이었으니까 이해되지만 여행하기에는 무척 고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한국인들은 전부 중국인에게 고개를 숙일 것이 분명하고 저희를 귀빈처럼 모실 것이긴 할 테지만 한국은 전기도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한다고 들었고 수돗물조차도 나오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하거든요. 음식 또한 입맛에 맞지 않을 것이니 불편한 여행이 될 것만 같았어요. 저보다 선배인 직원들 또한 회사에서 한국 여행을 보내주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무척 기뻐하는 듯 보였어도 한국의 상황을 뻔히 알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고 싶지는 않은 눈치였습니다. 어차피 중국에서 보던 문화재들이나 건물들이 축소되어 있을 것이 뻔하고 TV도 언어만 다를 뿐이지 중국과 다를 것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도 회사 근무 대신에 해외 출장이라는 설렘이 있었고 한국에 갈 때에도 가지 못하는 직원들은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우선 공항부터가 너무 대단했습니다. 중국의 공항이 세계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한국의 공항은 조금 더 볼만했죠. 중국의 것들을 잘 베꼈다는 생각이 들었고 노력한 티가 나더라고요. 여기저기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물건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놀라운 점들이 많았어요. 무슨 닭국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는데 주문을 할 때에 키오스크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더라고요. 중국어 버튼도 따로 만들어져 있던데 역시 한국은 중국을 대우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중국어가 적혀져 있어도 처음 보는 시스템에 무척 힘겨웠고 그냥 직원을 불러서 해결하기로 했죠. 그런데 중국어를 모르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서 무척 난감했습니다. 아무리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인데 식당 주인은 중국에 대해 그리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죠. 직원과 저는 손짓으로 메뉴판을 가리키며 주문을 했고 주문한 메뉴가 나오자 저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삼계탕이라고 부르는 음식은 인터넷에서 본 광둥식 국물 요리와 똑같았거든요. 바이두에서는 한국의 삼계탕의 원조가 중국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한국에서 그걸 주문한 것이었죠. 확실히 중국의 요리를 따라해서 그런지 몰라도 고기 맛이 정말 좋았고 국물 또한 깊은 맛이 우러나서 좋았습니다. 역시 한국은 중국과 같은 나라였고 중국 문화권의 나라였던 거죠. 그리고 저희는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 만큼 한국 내 화장품 매장을 방문했는데요. 여기서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야 말았죠. 바로 화장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꺼내둔 샘플 제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중국에서는 샘플 화장품을 꺼내놓으면 1시간도 안 되어서 전부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절대 꺼내두는 것이 금기인데요. 한국은 화장품을 직접 발라볼 수 있도록 해두었고 자신과 맞는 화장품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것은 저희 직원들 모두 신기하다고 혀를 내두를 광경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남성용 화장품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인 남성들이 전부 외모가 깔끔하고 단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중국에서는 남성용 화장품이 전혀 팔리지 않고 만드는 순간 전부 재고로 쌓이기 때문에 시도조차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국과 중국은 결국 같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남성용 화장품이 충분히 팔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중국은 한국보다 인구도 훨씬 많고 구매력이 높으니까요. 저는 한국에서 잘 나가는 남성용 화장품 몇 가지를 구매했고 역시 디자인을 베껴서 판매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다른 직원들도 이번에는 저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하면서 도와주시더라고. 그런데 계산대에서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의 화장품 가격은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들보다 5배 이상 비쌌거든요. 저희와 같은 제품이면서 한국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니
역시 한국은 사기를 치고 남을 속이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원가를 뻔히 알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원료를 썼다고 이러냐고요. 그런데 저와 함께 한국에 온 제품연구원분께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뒤쪽 제품 성분표를 보았는데 우리는 구경도 해보지 못한 재료를 사용했어. 천연 골드펄도 그렇고 선인장 추출물이나 알로에베라잎 추출물은 우리 회사가 쓴 적도 없는 원료들이야. 한국에서 이런 재료를 마구 쓰는 줄은 몰랐어. 그 연구원분은 아무래도 한국의 화장품에 저희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어차피 그런 원료를 넣는다고 해도 물로 씻으면 지워지는 것들인데 비싼 원료를 사용하면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 사이에서 무언가 새로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이미 추월한 지 오래된 것 같고 중국이 따라잡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 한국의 대중교통이나 건물을 보다 보니 이미 그분들은 중국인의 자긍심을 잃어가는 것 같았죠. 솔직히 대중교통의 수준이나 공공화장실의 모습은 중국보다 좋다고 느낀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특히 중국에서는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없고 아무 곳에서나 용변을 보는 곳이 곧 화장실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단 한 명도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배가 너무 아프다면 누구나 용변을 볼 만한데 한국 사람들은 참을성이 많나 생각도 들었죠. 제가 볼 때에는 한국인들은 굉장히 억압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굳이 불편함을 참아가면서까지 세상을 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행복지수가 낮다고 들었는데 중국인들과 달리 서로 감시하며 살기 때문일 것이죠. 중국에서는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려주어야 청소미화원에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물건을 훔쳐가야 도둑을 잡는 경찰관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배우거든요. 당연히 길거리의 용변을 보는 것 또한 환경미화원의 일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카페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두고 돌아다니는데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이었으면 노트북과 휴대폰 전부 훔쳐가는 사람과 자리를 빼앗는 사람까지 있거든요. 그래야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인도 결국 중국인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술집에서의 일이었어요. 그렇게 얌전해 보이던 한국인들이 술집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저기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등 난장판이었거든요. 이제야 사람 사는 맛이 난다고 생각했고 역시 술을 마시면 본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 전부 중국어를 하고 있었고 술집 안에는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었거든요. 저희가 슬쩍 말을 걸어보았는데 한국에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중국보다 훨씬 살기가 좋아서 많이 건너오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비슷한 점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한국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한국인들은 너무 깨끗하고 질서지어 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물가가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월급을 100만 원 정도 받는 저로서는 무척 부담되었거든요. 저희 직원들은 중국에 돌아가서 중국에서의 삶이 편하다고 느꼈고 늘 상하듯이 한국 화장품을 역설계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선택한 남성 전용 화장품을 분석하고 잘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중국의 남성들은 저희 제품을 거의 구매하지 않았고 아주 기초적인 로션 또한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더욱 많은 매출을 기대했고 또 보너스를 받고 싶었지만 오히려 상사분들한테 된통 깨지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친구 리싱야오는 풀이 죽은 저에게 노력하려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라는 조언을 주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과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중국에서 당분간은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할 생각이에요. 상사분들이 시키는 대로 제품을 보고 도면을 그려서 디자인을 하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처럼 세계에 민폐를 끼치는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똑같이 해줘야 되겠네요. 여기 전 세계 민폐국인 한국에 가본다는 중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 대학생 메이입니다. 이번에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죠.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저의 뿌리는 중국이고 중국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인 명나라 왕족의 후손이기도 하죠.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도 중국의 음식을 먹고 자랐으며 중국의 언어를 배우며 살았기 때문에 중국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늘 자랑스러운 중국인임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저는 한 중국인 친구 디리러바에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민폐를 끼치는 국가라는 소문이 돌고 있고 중국인들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기를 치거나 길거리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는 등의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고 했거든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저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나라임은 물론이고 명나라의 경우 남해원정을 할 정도의 항해수를 지닌 나라였으나 영국이나 포르투갈 등의 유럽의 나라들처럼 아메리카 식민지를 구축한다는 등의 침략 행위를 하지 않던 정말 위롭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생각을 하며 자랐거든요. 그런데 유럽의 그런 나라들도 아닌 중국이 그런 소문이 났다는 것은 분명 음모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길거리에는 여기저기 변이 돌아다니고 중국 사람들의 위생관념이나 배려 없는 행동 또한 세계인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인들은 중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고 무언가 잘못된 소문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겨졌죠. 저는 아주 아기 때 빼고는 태어나서 중국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저 말이 사실인지부터 의심이 갔습니다. 그런데 디리러바는 주변 유럽인 출신 친구들이 중국에 가보았다며 저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심지어 중국인인 자신을 피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서 이제는 어디 가서 중국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장 친한 친구인 디리러바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불쾌했고 인터넷을 통해서 중국이 그렇지 않다는 근거를 찾아 헤맸습니다. 중국의 여러 사이트를 접속해서 실제 중국의 상황을 접했고 저는 그제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은 한국 때문이고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중국을 구경하던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중국인인 척하는 한국인들이 여기저기에서 사기를 치며 자신이 선망하던 중국인이라고 거짓말을 쳤기 때문에 중국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중국의 전통 음식을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고 중국의 역사를 한국의 역사로 둔갑시키려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더욱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드라마나 영화, TV 프로그램까지 전부 중국의 컨셉을 베껴서 하는 나라라고 하니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고야 말았죠. 중국의 인터넷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민폐를 끼치는 국가는 한국이고 한국인들이 중국에 끼치는 민폐들을 여러 볼 수 있었는데 중국인의 후손으로 그런 부당함을 겪으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방학을 맞이해서 중국에 가기로 했었는데 가는 길에 한국도 함께 방문하여 그 진상과 진실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대해 상상하며 저는 이번 여행에서 어떤 점들을 알아보려고 고민을 시작했죠. 인터넷과 친구들이 전해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국은 중국에 대해 나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한국의 역사나 문화가 자주 중국의 것들을 빼앗았다는 주장도 접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중국의 전통을 왜곡하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자국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했죠. 드라마와 영화에서 중국의 요소들을 베낀 것이라면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한국의 시민의식에 대한 불만도 컸어요. 길거리에서 중국인들이 겪는 불편한 상황들이 과연 한국에서도 존재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배려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중국인에게 불편한 기분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했죠. 한국에서는 중국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들이 느끼는 차별은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 보려고 했어요.
이번 여행에서 저는 한국을 단순히 관광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민폐와 관련된 문제들이 정말로 실제하는지, 그들의 문화와 시민의식이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했어요. 한국이 과연 중국에 대해 불합리한 태도를 가진 나라인지, 그리고 그들의 역사적 왜곡에 대한 주장들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부모님께 한국을 경유했다가 중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부모님은 매우 놀라셨죠. 그들의 표정에서 걱정이 묻어났고 곧바로 반대하셨습니다. 한국? 왜 굳이 그런 나라에 가려고 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인지를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전혀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사람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며 한국 사람들은 항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니 그런 나라에서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범죄나 사회적 문제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들은 한국의 범죄율, 특히 강도나 폭력 범죄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나라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걱정하셨어요. 또한 부모님은 한국의 도시 환경이 매우 혼잡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이나 치안 문제에 대한 걱정도 하셨어요. 서울 같은 대도시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며 도시가 너무 붐비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매우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너도 그렇게 가서 불쾌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다는 걱정을 했죠. 한국은 내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리 좋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차라리 다른 나라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와 그 나라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내가 그런 나라에 가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셨어요. 그날 부모님은 정말로 진지하게 제게 충고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내가 한국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간다면 실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고 발전한 나라라면 왜 그렇게 범죄와 사회적 문제가 많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겠냐? 며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와 걱정은 정말 깊었고 그들의 말에 따라 조금씩 망설이게 되었죠. 한국에 대해 나와 다른 시각을 가진 부모님의 걱정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내가 느낀 것들을 고수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출발 전에 많이 걱정했지만 막상 도착해서 보고 경험한 것은 전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부터 이미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며 무엇보다 모든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잘 조직되어 있었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느낀 첫 번째 인상은 이 나라가 정말로 그렇게 열악하다고? 라는 것이었죠. 한국의 거리나 건물들 그리고 길거리의 청결 상태도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의 도심을 돌아다닐 때 교통체증이 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하고 빠르게 연결되어 있더군요. 지하철도 최신식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승객들을 위한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대중교통의 시간표도 정확해서 사람들이 기다릴 때 불편함을 느낄 일이 거의 없었어요. 가장 놀랐던 것은 서울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앞서 나가 있는 도시인지 알게 된 점이었어요. 길거리에서 무인 상점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결제 시스템이 눈에 띄었죠.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이용해 거의 모든 일을 해결하고 주변의 상점들도 거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첨단 기술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지 실감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사람들은 정말로 배려 깊고 친절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나를 중국인으로 오해하고 차별할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내가 길을 묻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어요.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았죠.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질서 있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거리마다 질서가 있었고 사람들은 혼잡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잘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한국이 미국보다도 훨씬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미국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이 발전되어 있지만 한국은 그 모든 발전을 매우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더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고 도시의 분위기도 긍정적이고 활기차서 기분이 정말 좋았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그동안 내가 들었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였고 그곳에서의 삶은 매우 평화롭고 질서 잡힌 사회였어요. 부모님이 걱정한 것들이 전혀 맞지 않았다는 걸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고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그곳의 깔끔하고 정돈된 환경을 보며 정말 놀랐어요. 처음에는 제가 들었던 소문처럼 여기저기서 변을 보거나 사기를 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한국은 너무나 깨끗하고 질서가 잡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의 거리와 공공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환경을 존중하며 생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쓰레기를 쉽게 볼 수 없었고 길거리도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공공화장실도 매우 청결하고 잘 관리되어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하거나 불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죠.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질서를 잘 지키고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하는데 모두 동참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저는 오히려 제가 들었던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이론이 있잖아요. 더러운 곳에서는 더 더러운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론인데 한국은 너무나 깔끔하고 질서 정연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걸 몸소 느꼈죠.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바로 주의를 주거나 문제를 바로 잡는 모습이었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키고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아무리 급한 상황이어도 절대로 길을 건너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서로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런 환경에서 변을 보거나 사기를 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것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한국은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오히려 더 이상적이고 어리석은 짓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한국의 환경과 문화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나쁜 행동을 하지 말고 그들이 만든 질서와 규범을 따르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맞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던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한국에서 생활하며 느낀 점은 중국에 떠도는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길거리에 변을 보고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고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바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한국인들은 오히려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사회적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을 때 그 내용은 분명히 뭔가 이상했다고 느꼈어요.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나쁜 행동을 한다고 말하는 건 아마도 전혀 사실이 아니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겪어본 것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그 소문은 단지 일부 부정적인 인식에 의해 왜곡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한국인들이 중국에 가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한국인들의 행동이 아니라 어떤 오해나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어요.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있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일 가능성이 컸어요. 오히려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서로 배려하는 문화와 청결한 생활 방식이 중국에 대한 소문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소문을 다시 생각할 때 저는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행동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단지 일부 사람들이 겪은 사소한 경험에서 비롯된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소 과장된 이야기로 보였고 실제로는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느꼈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중국으로 이동하면서 큰 기대감을 안고 갔어요. 한국에서 겪은 좋은 점들을 생각하며 한국보다 위대한 나라인 중국이라면 더 기대 이상의 모습일 것이라고 확신했죠. 한국은 이미 매우 깨끗하고 질서 있는 사회였지만 중국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나라일 테니까요. 한국에서 배운 긍정적인 점들이 중국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중국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기대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고 도시의 많은 곳에서는
한국에서 본 것과는 달리 청결이나 질서가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사람들은 규범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깨끗하고 질서 있는 사회에서 자란 제가 보기에는 충격적일 정도로 이곳의 환경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정말 다른 점이 많았어요. 중국의 도시들은 규모가 크고 사람들도 많지만 그만큼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정돈된 사회였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혼잡함과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특히 도시 내 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무질서한 모습은 큰 차이를 보였고 환경에 대한 배려나 청결에 대한 관심도 부족한 듯 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중국의 매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저는 그 부분에서 큰 실망을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질서와 배려의 문화는 중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고 그 차이를 몸소 느끼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중국이 그토록 위대한 나라일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던 거죠. 중국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여러 문화적인 차이를 경험하며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놀랐던 일은 중국의 한복판에서 변을 보는 여성을 직접 목격한 일이었어요. 그날 저는 큰 도시의 중심가를 걷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북적이는 거리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길거리의 한 구석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곳을 지나가다 보니 갑자기 한 여성이 길 한복판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순간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 여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길거리 한가운데에서 변을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장면을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지나치고 있었고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그저 뒷걸음질을 치며 얼굴을 돌렸을 뿐 그 행동에 대한 충격을 받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저도 순간적으로 얼어붙었고 이게 정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싶어서 계속 그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거리에 공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보았던 청결하고 질서 있는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은 사람들 모두가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를 지키고 공공장소에서는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그 경험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 순간 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소문이 과연 진실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고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중국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마주치는 위생 문제나 개인적인 행동에 대해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 경험은 제가 예상한 중국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고 그 차이를 실감하며 점점 더 한국의 질서 있고 깨끗한 사회에 대해 깊이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중국의 유명한 문화재 중 하나인 자금성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자금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궁전복합체로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유적지죠. 그곳은 고대 중국 황제들의 궁전으로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문화적 유산을 간직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장소였어요. 관광객들로 붐비는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한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소년이 자금성의 고풍스러운 벽에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의 손에는 마커가 들려 있었고 벽에 무언가를 급히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그 장면을 보고 당황했어요. 그 벽은 수백 년을 지나온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곳이었고 낙서를 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문화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말리려 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저 지나쳐가고 있을 뿐 마치 그런 행동이 일상적인 일처럼 여겨졌어요. 그때 저는 참을 수 없어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는 중요한 문화재예요. 낙서를 하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소년은 전혀 제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왜 나한테 간섭해요? 이게 뭐 대수라고. 라는 말과 함께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그 소년의 반응은 너무나 무례했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더욱 황당한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 전혀 그 소년의 행동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가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고 그냥 지나쳐갔죠. 그 순간 저는 중국 사회에서 문화재나 역사적 장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모습을 보고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즉각적으로 제지당할 텐데 여기는 그저 지나가는 일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때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문화가 얼마나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자금성에서의 그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고 한국에서의 가치관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중국의 한 카페에 들어갔어요. 카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꽤 평화로웠어요. 저는 한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고 무심코 지갑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잠시 자리를 비춰도 사람들이 도난에 대해 신경을 써주거나 도난이 일어날 확률이 낮다고 느끼곤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잠시 후 돌아와 보니 제 지갑이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고 카페 주변을 돌아보며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지갑은 보이지 않았고 아무도 특별히 제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각자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저 평범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카운터 직원에게 다가가서 제 지갑이 도난당했어요. 여기 테이블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없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직원은 그저 알겠습니다. 라는 말만 하고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무도 제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무심히 흘려보내고 오히려 제 말을 귀찮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라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주변 사람들이 즉시 도와줄 수 있었고 카페 직원도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배려나 관심을 찾을 수 없었죠. 마치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남의 일에는 전혀 개입하려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복잡한 절차와 언어 장벽이 있었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한국에서의 그런 작은 배려와 친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도난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더 한국을 그리워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따뜻한 배려와 안전한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상호 존중이 점점 더 제 마음에 깊게 새겨졌죠. 그날의 도난 사건을 겪고 나서 저는 한국에서의 평화롭고 친절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만약 도난 사건이 일어나면 즉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자주 봤었죠. 그런데 여기 중국에서는 그런 배려를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낯설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도 너무 달랐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 것 같고 불친절하거나 무관심한 태도가 일상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죠. 그 순간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현실에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분위기와는 너무나 달랐고 그리움이 마음속에서 더욱 커져갔어요. 가끔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제가 속한 문화나 가치관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특별했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공공질서를 지키려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기 때문이에요. 중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죠. 이제는 중국이 그리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의 따뜻하고 친절한 분위기가 너무 그리웠고 내가 꿈꾸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바로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 안에 있는 가치관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느낌이었죠. 한국은 그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 나라였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어요. 그날 디리러바와 영상통화를 하며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중국에서의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내가 느꼈던 혼란과 실망을 그녀에게 풀어놓고 싶었죠. 디리러바, 중국이 정말 다르게 느껴졌어. 내가 생각했던 중국은 전혀 아니었어. 사람들이 너무 불친절하고 질서도 없고 그만큼 한국은 너무나 깔끔하고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친절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았어 라고 말했어요. 디리러바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았다고? 라고 물었죠.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이야기했어요. 응, 맞아. 한국은 정말 달랐어.
안전하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중국은 그냥 너무 다른 나라 같았어. 하지만 디리러바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게 정말 사실이야? 라고 말하며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중국에서 그런 걸 느꼈다고? 내가 말하는 한국은 너무 이상해. 내 주변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다른데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리며 이어졌어요. 그때부터 인터넷 연결이 갑자기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어요. 디리러바의 목소리는 끊기고 화면이 자꾸 멈추었죠. 저는 계속해서 내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초조해졌어요. 디리러바, 내 말 들려? 라고 묻고 다시 말하려 했지만 또다시 영상이 끊어지며 화면이 멈췄어요. 인터넷 연결이 계속 끊기자 저는 더욱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중국의 인터넷 상황이 이렇게 나쁠 줄은 정말 몰랐죠. 그나마 제대로 연결되던 시간에도 디리러바는 점점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 그런 말을 믿는 거야? 라며 제게 반박하기도 했고 다시 연결이 끊어지기 전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며 끝까지 제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결국 저는 완전히 의사소통이 끊기자 통화가 종료된 채로 혼자 남게 되었어요. 중국의 인터넷 상황과 그로 인해 전해지는 대화의 단절이 너무 불행하게 느껴졌고 나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차이를 이렇게나 실감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한번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을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은 확실히 중국보다는 많은 면에서 낫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친절하고 공공시설도 잘 갖춰져 있으며 인터넷 환경도 한국보다는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경험한 평화롭고 친절하며 체계적인 사회 시스템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서로의 일을 신경 쓰지 않고 때로는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길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들이 대체로 각자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죠. 물론 미국에는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였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크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서로를 배려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질서와 청결이 잘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너무나 특별하고 그곳에서의 경험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죠. 또한 한국은 기술적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고 사람들이 첨단 기술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죠. 결국 저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미국도 좋지만 그곳의 삶은 여전히 불완전한 면이 있었고 중국은 그저 낯설고 이질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잘 갖춰진 시스템과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진정한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이룩한 나라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한국은 제 마음속에서 단연 세계 최고의 나라라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 한국에서의 경험과 그곳이 정말 인상 깊었다는 이야기를 전하자 부모님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한국은 중국의 기술을 통해 발전한 나라니까 결국 그 성공은 중국 덕분이다 라는 말이었죠. 미국도 유럽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발전한 거 아니냐? 결국 세계 각국은 서로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는 법이니까 한국이 성장한 것도 중국의 영향 덕분이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었어요. 분명 한국은 많은 기술적 발전을 이뤄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 발전의 핵심은 분명 한국의 독자적인 노력과 사람들의 의지였다고 생각했죠. 또한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중국은 전혀 다른 문화와 습성을 지닌 나라들인데 정말 그렇게 간단히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영향을 미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중국과 한국은 언어부터가 전혀 다르잖아요. 중국어는 어순도 다르고 발음이나 문법에서도 한국어와 차이가 많죠. 문자도 비슷해 보이지만 한자가 아닌 한글이라는 독자적인 문자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단순히 말할 수 있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이 너무나도 의문스러웠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고민하며 부모님과의 대화를 이어가기도 했지만 그들의 관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논쟁을 피하고 그냥 그 사실을 마음속에 담아두기로 했죠.
하지만 여전히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를 직접 경험하고 나니 중국이 한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살면서 그 나라의 독창적인 발전과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그 사회의 긍정적인 특징들이 정말로 두드러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중국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한국인으로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겪은 중국인으로서의 인종차별을 떠올리면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면 그런 문제들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강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편안한 환경과 평화로움이 너무 매력적이었죠. 미국에 있을 때 종종 눈치 보며 살아야 했고 때로는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상황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한국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라는 점에서 제가 한국인으로서 살아간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심했어요.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살기로.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의 삶을 제대로 경험하고 싶어요. 중국인으로서 겪었던 어려움과 차별을 떨쳐버리고 평화롭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이라면 제가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곳일 것 같거든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